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능 길잡이 미적분2의 차윤우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에서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뜻과 그래프의 이제 마지막 부분의 개념 부분을 정리하고 또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시간부터 함수, 또 그 함수 중에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마 함수에 대한 고1 과정의 기본기가 약간 부족한 학생들은 이 지수로그 함수는 할 만한데, 함수의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 또 그 함수들의 뭐 역함수의 관계 등이라든지 이렇게 고1 과정의 개념들이 중간중간 등장하니까 그 개념이 이제 부족한 학생들은 그런 부분에서 A를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쌤이 최대한 그 과정들에 대한 것들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면서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할 테니까, 만약에 이 지수로그 함수가 문제가 아니라 고1 과정의 개념들이 혼동이 되거나 좀 시간이 지나서 잊혀졌다고 하면은 강의가 끝나고 나서 반드시 복습하면서 고1 과정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개념 부분에 관한 유제들부터 풀어가면서 개념 정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유제의 9번부터 풀 텐데요. 필수 예제는 지난 시간에 풀었었죠. 기억납니까? 자, 이 유제를 이제 푸는데 유제가 지수로그 방정식과 부등식을 푸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그래프하고 관련돼서 지난 시간 공부한 지가 좀 오래된 학생들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지수로그 부등식을 푸는 겁니다. 부등식을 푸는 건데, 우선 이건 지수 형태로 표현되어 있죠. 뭐 이렇게 예를 들었고요. y는 4의 x제곱이라는 이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수함수의 그래프죠. x축 그리고 y축 그리고 y는 4의 x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함수에 대해서 어떤 원리로 부등식을 푸는 것이냐고 하면요, 요점의 좌표는 1이죠. 여기는 x좌표고 x축이고 y축이고, 이런 원리로 푸는 겁니다. 이 점과 이 점을 두 개를 비교를 해봤더니 요것의 x좌표가 a고요. 이것의 x좌표가 b라고 하면은 이것의 y좌표가 뭐냐면 4의 a제곱이고 이것의 y좌표가 뭐냐면은 4의 b제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원리냐? 4의 a제곱과 4의 b제곱은 어느 게 더 큽니까? 이 그림을 봤더니 4의 b제곱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왜? y좌표가 더 위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A하고 B의 관계를 살펴봤더니 B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4의 A제곱과 4의 B제곱을 비교했더니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고 하면은 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지수에 있는 이 B 값이 A 값보다 크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게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지수로그 부등식을 푸는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형태는 사실은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직관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학생들이 좀 헷갈려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이런 경우죠. 자, 자료 옮겨서 한번 선생님이 해볼게요. 이런 것들입니다. 4분의 1의 a제곱과 4분의 1의 b제곱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런 꼴로 등호 관계가 부등호가 성립한다고 하면은 이때 A하고 B는 어떻게 되느냐? 뭐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하기를 이럴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왜냐라고 물어보시면은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을 하겠지만,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래프에서 찾을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역시 그래프 x축과 y축을 그립니다. x축과 y축 그리고요. 이번에는 y는 4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y는 4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리고요. 이때 역시 두 점을 잡습니다. 좀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4분의 1의 b제곱이 더 크니까 이렇게 놔야겠네요. 자, 여기가 b고요. 여기가 a라고 잡게 되면은 요 y좌표가 4분의 1의 b제곱이 되겠고요. 잘 안 보입니다. 자, 요 y좌표가 4분의 1의 a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요 점의 좌표가 1이기 때문에 x축이 양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리면은 전부 다 1보다 작은 함수값이니까 함수값 차이가 크지가 않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1의 b제곱과 4분의 1의 a제곱은 4분의 1의 b제곱이 크지만 요것의 x좌표를 비교해 보니까 a 값이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 경우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로그 함수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고, 엄밀하게 말하면 대소 비교는 함수가 아니라 지수록으로 표현된 숫자들을 비교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원리는 함수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자 이제 바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유제 9번 문제는요. 방금 했던 그 원리를 이해한 상태에서 결과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빠르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4의 x제곱분의 2 세제곱근 루트 4분의 1인데 자 이제 막 분모에 있으니까 좀 보기가 싫죠. 그래서 이 식은 4의 x제곱도 무조건 0보다 큽니다. x가 양수든 음수든 간에. 그 다음에 세제곱근 루트 4도 언제나 0보다 큽니다. 언제나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식의 양변에 이 분모의 4의 x제곱과 세제곱근 루트 4를 갖다 곱하게 되면은 좌변은요 2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4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우변은 4의 x제곱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양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고요. 요걸 풀어내면 되는데 밑이 4인 지수함수이므로 이 경우도 4의 거듭제곱으로 바꾸게 되면은 4의 2는 4의 2분의 1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세제곱분 루트 4는 지수의 성질에 의해서 4의 3분의 1제곱이 되겠고 지수 법칙에서 곱하게 되면 지수는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이 4의 x제곱. 따라서 최종적인 결론은 뭡니까? 이게 6분의 5가 되겠죠. 따라서 x가 6분의 5보다 크다가 되겠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 바로 밑이 1보다 크므로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은 뭐예요? 이걸 만족하는 정수 x의 최소값은 하고 물어봤기 때문에 6분의 5보다 큰 것은 최소값이 1이 되겠습니다. 자,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문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네, 유제 10번 1단원 예제 유제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부등식 로그 이제 뭐가 나왔어요? 0.7이 나왔죠. 0.7이 0.7. 또 확인할까요? 또 로그 0.7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밑이 1보다 작은 형태 0하고 1 사이에 있는 로그 함수가 등장을 했고 로그 함수도 증가 함수가 지수 함수하고 동일하게 1보다 큰 경우는 증가하고요. 0하고 1 사이면은 감소기 때문에 방금 했던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밑이 1보다 크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밑이 1보다 작으면은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똑같이 로그 0.7이고 나머지는 뭐 뒤에 상수항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풀 수가 있죠. 2x-1 그리고 여기는 3x-7 쓸 수가 있고 부등호가 이제 밑이 1보다 작으므로 증가가 아니라 감소인 함수를 이용하는 거므로 이렇게 부등호가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방금 강의 시간에 정리한 내용은 4의 x제곱과 4분의 1의 x제곱처럼 밑이 1보다 크거나 또는 0하고 1 사이인 지수함수를 예를 들었지만 로그 함수도 같은 방법으로 지난주에 설명했었죠. 자, 이걸 풀고 나니까 넘어가면 x가 되겠고요. 넘어가면은 6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푸는데 질문이 뭐냐? 이걸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세요. 6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x의 개수? 답이 어떻습니까? 무한히 많죠. 그러면은 왜? 6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는 엄청 많으니까 음수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뭔가 좀 찜찜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선생님 별표까지 치면서 이 로그 형태가 등장하면 항상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않고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바로 로그에서 이 로그의 뒤에 있는 요 쌤이 괄호에 있는 부분들 밑 아니고 그냥 진수인 부분 이 부분은 이게 함수건 또는 그냥 로그의 어떤 숫자에 대한 정의건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또 지수와 로그의 관계로부터 찾을 수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 0보다 큰 경우만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게 로그 방정식을 풀건 로그 함수건 로그의 연산을 하건 상관없이 무조건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0보다 크다는 조건을 같이 꼬리표처럼 달고 다녀야 됩니다. 따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2x-1도 언제나 0보다 커야 되고요. 또 3x-7도 0보다 커야 됩니다. 이 두 개는 항상 AND입니다. AND. 언제나 서로 다 만족해야 됩니다. 자, x는 얼마보다 커야 됩니까? 넘기면 2분의 1보다 커야 되고요. 넘기면 x는 3분의 7보다 커야 되는데 이 둘의 교집합이니까 x는 3분의 7보다 커야 되고요. 3분의 7이 뭐 2. 얼마니까 실제로 이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긴 이 부분이 항상 따라다녀야 되겠습니다. 만족하는 정수는요 6되고요 5되고요 4되고요 3되고요 2부터는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이렇게 만족하는 건 4개가 되겠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그 뒤에 있는 기본 핵심 문제를 이제 쭉 같이 풀어보고 또 다음 단원의 앞에 부분까지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고1 첫 단원이 끝났습니다. 미적분투의 첫 단원이 끝났는데 그 미적분투 첫 단원 공부를 해보니까 아마 공부하기 전에 이랬을 것 같아요. 미적분투가 이과 수학의 출발이고 또 이과 수학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과목이니까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또 교재 보면서 따라오니까 좀 할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네, 그랬으면 선생님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공부는 사실은 선생님도 학창 시절에 굉장히 잘했던 과목도 있고 또 좀 겁을 먹고 공부하면서 좀 재미도 흥미도 좀 잃고 그랬던 과목도 있습니다만 결국 공부를 쭉 해 나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느 과목이건 상관없이 공부를 하나씩 이렇게 마치 우리가 뭐 숙제를 하는 숙제는 공부니까 어떤 걸까요? 하여튼 어떤 그 과정을 하나씩 밟아가면서 이것들을 하나씩 쌓아나가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 쌓아놓은 걸 봤더니 이게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이 큰 덩어리를 다 이제 해내고 나서 봤더니 그게 처음에 출발했을 때 가졌던 걱정은 참 뭐 기우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학도 분명히 이과 수학 양이 많아요. 특히 이과 수학은 어렵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씩 이렇게 지수로그 함수의 미분, 그다음 뭐 적분, 뭐 뒤에 가서 또 뭐 기하 벡터 이렇게 한 덩어리씩 조그맣게 공부해 나가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이과 수학도 할만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런 걸 물어보면 선생님이 문과 학생들한테 너는 왜 문과를 갔니? 문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의외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저는요 뭐 나중에 커서 외교관이 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저는 원래 이과를 가고 싶었는데 수학이 좀 어려워서 수학 때문에 좀 자신이 없어서 오히려 국어나 영어 같은 어학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문과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의외로 많았고요. 이과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이랬던 것 같습니다. 너는 왜 이과 선택했니? 저는 수학이 좋아서요. 과학이 좋아서요. 그러니까 항상 많은 학생들의 문이과 선택을 하게 되는 게 수학이랑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뭐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되고 이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과를 선택한 만큼 수학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 있고 흥미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끝까지 열심히 해봅시다. 자, 새로운 단원으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기본 핵심 문제인데요. 기본 핵심 문제는 앞에 있는 예제나 유제보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 형태들이 이제 수능에 나오는 형태들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핵심 문제 또 단원이 끝나고 나와 있는 뭐 단원 종합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능 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이 많이 있고요. 이 이제 교재나 강좌가 수능 길잡이 강좌이기 때문에 수능을 준비하는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수능 기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수능 문제들 이런 개념이 수능 문제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구나를 문제를 풀면서 많이 느낄 수가 있는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같이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지수함수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a가 얼마입니까? 이 그래프는 밑이 a 함수지만 밑이 얼마이든지 간에 그렇죠? a의 y절편이 1이 되겠고요. 0,1이라는 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직선 x는 2와 만나는 점을 b라고 합니다. 자, 요게 직선 x는 2인데 이것의 x좌표가 2가 되겠고요. 그 다음 요게 이런 식으로 이 함수하고 만나는 것은 x좌표에다 2를 집어넣으니까 y는 a의 제곱이 되므로 y좌표가 a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질문이 뭐냐? 자, 사각형 OCBA. 자,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 모양이죠. 이것의 넓이가 4일 때 양수 A 값을 구하시오니까 자, 그림을 좀 크게 그려가지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 점의 좌표는 1이고요. 이 점의 좌표는 2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 점의 좌표는 여기다 2를 집어넣으니까 A의 제곱. 뭐 점은 2,A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4일 때 A 값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 2분의 1에 곱하기 밑변 플러스 윗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값이 지금 문제에서 4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숫자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밑변이 얼마입니까? 자, 여러분 1, 윗변이라고 할까요? 1. 자,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a제곱이죠, a제곱. 그 다음에 이게 사다리꼴 높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2라고 쓸 수가 있고요. 자, 이거 약분을 하고 나니까 네, 그렇습니다. a제곱이 3이 나오고요. a는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쓰셔야 하는데 문제에서 양수 a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로그나 지수에서 밑을 차지하고 있는 a는 1이 될 수 없으면서 0보다 큰 값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값은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수의 정의가 지수함수로서 성립을 하려면은 이 값은 마이너스 루트 3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두 번째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도 함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y는 a 곱하기 2x제곱 플러스 b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보기에서 오는 것만 있는 대로 고르십시오. 자, y는 a 곱하기 2x제곱 플러스 b인데 자, 실제로 이 문제는요. 이 문제를 푸는 것은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문제와 관련된 특히 고3 수능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과거 기출문제들을 보면은 중요하게 다뤘던 아주 중요한 식변형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정리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문제를 빠르게 풀어보고 관련된 개념을 정리를 다시 해줄게요. 자,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십시오. 뭐 AB는 상수이고 점선은 점근선입니다. B가 바로 나옵니까? 자, B가 얼마입니까?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3이므로 y는 원래는 x축이 점근선이었죠. y는 ax제곱은. 근데 그 그래프를 갖다가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으므로 B가 바로 나옵니다. B가 0보다 작습니다. 니은이 참이 되겠네요. 됐나요? 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A가 0보다 큽니까? 이 함수는 어떤 함수예요? 일단 증가하는 함수죠. 왜? 밑이 2인 함수니까. 그런데 A 값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까? A 값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그렇죠. A가 만약에 양수이면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겠고요. 자, 여러분 y는 마이너스 2x제곱이라는 함수가 어떤 함수입니까? 요 마이너스가 앞으로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y는 2x제곱이니까 y는 2x제곱을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킨 한마디로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런 점근선 아래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A값은 양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기억도 참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디귿 A 플러스 B가 어떻게 됩니까를 물어봤는데 A 플러스 B를 만들려면은 X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되나요? X에 0을 집어넣으시면 2의 0제곱은 1이므로 A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뭐 찾자? 바로 Y절편 찾자. Y절편은 요 그림에 있는 부분이 Y절편이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X가 0을 대입하게 되면 A 플러스 B고요. 요 점의 좌표가 0, A 플러스 B가 되겠고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부터 0 사이므로 디귿도 참이 돼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풀만하죠?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생긴 꼴과 매우 관계에 있는 매우 중요한 형태가 고3 때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잠깐 맛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따라오십시오. 이런 형태예요. y는 2의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개념 정리입니다. 만약에 시험에 여러분들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또는 2분의 1의 x제곱이 나오면 이거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원래 있는 함수를 그쵸?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x 대신 마이너스 x가 들어가서 y축 대칭성이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데 자, 이걸 갖다가 y는 마이너스 2x제곱도 방금 했었죠. 무슨 관계입니까? 이게 넘어가게 되면 y 대신 마이너스 y이므로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의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형태를 이렇게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y는 2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요 함수를 평행이동시킨 관계가 되겠습니다. 평행이동시킨 관계인데 요걸 잘 봤더니 x축으로 x 대신 x 플러스 1이 들어갔으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킨 관계인데 요걸 잘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 2의 x제곱 플러스 1의 이게 지수의 성질에 의해서 2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1로 표현될 수가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요 숫자는요 지금 이 문제에서 A에 해당하는 겁니다.
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수학적 의미는 바로 이 지수함수 형태를 평행이동시키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3 수능에서 예전에 나왔던 게 이런 거였어요. 다음 1번부터 5번까지 함수 중에서 y는 2x제곱 함수랑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해서 겹칠 수 있는 함수가 뭡니까? 뭐 한 10여 년 전에 나왔던 형태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이런 식이 결국에는 지수로 넘어가서 이렇게 되고 결국에는 이 둘의 관계가 평행이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요런까지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변형을 해서 우리 이과니까 생각하는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y는 3 곱하기 2의 x제곱이라는 함수. 이 함수는 y는 2의 x제곱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도 역시 평행이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3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2의 지수 자리에 로그 2의 3. 자, 2의 로그 2의 3제곱이라는 형태는 이 자체가 3이라는 숫자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것 곱하기 2의 x제곱 꼴이 되므로 실제로 이 식은 2x 플러스 노란색 쓸까요? 로그 2의 3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한마디로 y는 2x제곱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3이라는 숫자가 아니건 어떤 일반적인 숫자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a라는 숫자이든 간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2의 로그 2의 a로 표현할 수가 있으므로 결국에는 평행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놓도록 하시고 자, 요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좌가 아니라 더 상위 강좌, 상위 학년에 올라가서 수능 준비를 하는 데까지 이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이제 자, 3번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항상 지금 여기 있는 건 다 중요해요. 자, 3번. 세 로그 함수 y는 로그 ax, bx, cx 한마디로 밑이 a, b, c로 바뀌는 로그 함수입니다. 자, 그 세 로그 함수에 대하여 양수 a, b, c의 대소관계를 바르게 표시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요걸 잘 보면은요. 이 그림에서 이제 지금 이 그림의 개형을 보고 A, B, C 중에 어떤 게 더 큰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이 중에서 가장 간단한 건 이거죠. 이 A하고 B인 로그 함수는 함수가 증가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A는 1보다 큽니다. 맞습니까? B도요 1보다 큽니다. 그리고 밑이 C인 로그 함수는 감수함수이기 때문에 C 값은 언제나 1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런 이유 때문에 A, B의 대소관계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C는 확실히 A, B보다는 작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A하고 B 중에서 어느 게 더 큽니까?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요. 지금 딱 봤을 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잘 모르지만 숫자를 대입하거나 계산해 가지고 답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쌤이 여러분이 원하는 최종적인 형태는 이걸 보면서 바로 A, B, C가 뭐가 큰지를 보일 수 있는 상태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y는 ax랑 y는 bx라는 두 직선이 있습니다. 이 두 직선 중에서 a, b 중에 어느 게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뭐가 더 큽니까? 이거를 좌표를 대입해서 찾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걸 딱 보는 순간 바로 b가 더 크네. 맞아요? 왜 b가 더 큽니까? 그죠? 기울기가 b가 더 크기 때문에 또는 뭐 y축에 더 가깝기 때문에 또는 뭐 x축하고 더 멀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형태 직선은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 직선의 기울기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것을 수치를 대입해서 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는 순간 바로 기울기가 어느 게 더 크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로그 함수나 지수 함수는요. 특히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울 뿐이지 결국에는 그것들을 모두 다 정리하고 나서는 이 직선의 대소관계를 판정하는 것처럼 매우 평범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해 줄 테니까 이걸 보면서 반드시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는 직관적으로 딱 보는 순간 어느 게 더 큰지를 떠올릴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몇 개 그릴 겁니다. 첫 번째 그릴 그래프는요. y는 2의 x제곱. 여러분에게 y는 3의 x제곱을 그려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그리십니까? 자, y는 3의 x제곱이라는 이런 그래프는 이 점을 지나는 건 똑같지만 처음에 그릴 때 이 값은 1,2를 지나지만 이 그래프는 1,3을 지나고 2,4를 지나지만 이 함수는 2,9를 지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런 꼴이 됩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기억납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되는 거. 자, 우리 2강에서 공부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지수함수를 보면서 이 두 그래프 중에서 밑이 이 노란색 그래프가 더 크다는 것을 바로 떠올릴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 지수함수에서 이번에는 y는 2분의 1의 x제곱이라는 이런 함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어떻게 생깁니까? 이 하얀색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이런 꼴이 되겠고요. 이번에는 y는 3분의 1의 x제곱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y는 3분의 1의 x제곱은 이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y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함수는 이렇게 생긴 녹색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녹색에 있는 또는 뭐 노란색, 하얀색, 빨간색에 있는 이 함수의 요 함수의 방정식을 다 지워버리고 그래프만 띡 그려놓고 이 함수들을 우리는 y는 a의 x제곱 형태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a 값이 제일 큰 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 바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뭐가 제일 큽니까? 그렇죠. 요게 제일 크죠. 노란색이 1등이에요. 노란색이. 그 다음 큰 게 뭡니까? 하얀색이 2등입니다. 요 값이 밑이 제일 큰 거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큰 게 뭐예요? 이 빨간색이 3등이에요. 빨간색은 2분의 1이니까 제일 작은 게 뭡니까? 이 녹색 부분이 4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수 형태에 대해서도 밑이 어느 게 큰지 작은지를 그래프를 보고 바로 판정할 수가 있고요. 자, 판정하는 방법은 선생님은 이렇게 그냥 보통 판정합니다. 함수가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먼저 봐. 함수가 증가면은 1보다 크고 감소면 1보다 작겠죠. 그러니까 요 두 함수는 1보다 크고요, 밑이. 요 두 함수는 밑이 1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1보다 클 때는 이 함수가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이 노란색 같은 함수가 더 밑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판정하시면 되겠고 이 형태는 어떻습니까? 이 y축에 가까워질수록 밑이 큰 것이 아니라 그 역수 이 형태로 치면 역수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함수는 이게 x축에 가까울수록 함수 값이 큰 거예요. 밑이 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3하고 4를 비교하면 3이 더 크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나눠 가지고 이것도 대소관계를 판정했는데 이건 좀 지수죠. 로그도 똑같습니다. 자, 로그는요. 이렇게 판정하시면 돼요. 같이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x축을 하나 그리고 여기다 y축을 하나 그리고 여기도 x축, y축. 자, 요 함수도 마찬가지로 이 함수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y는 x라는 그래프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형태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함수는 저 있는 네 가지 함수를 대칭 이동시키면은 자, 그럼 제일 처음 그릴게요. 쌤이 y는 로그 3의 x.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는 게 y는 로그 2의 x. 자, 이것부터 오늘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이 함수는 y는 2의 x제곱을 y는 x에 대칭 이동시키기 때문에 이 하얀색 그래프랑 같이 보십시오. 이 하얀색 그래프를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고 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함수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어요? 자, y는 로그 3x는 y는 3x제곱을
y는 x 대칭 이동시키니까 3x제곱이 더 y축에 좀 가까운 함수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x축에 더 가까운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부분 다시 한번 할까요? 네. 이렇게 되고 여기는 함수가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번에는 y는 2분의 1의 x제곱이니까 y는 로그 2분의 1의 x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y는 로그 2분의 1의 x라는 함수를 그려보고요. 또 마지막은 y는 로그 3분의 1의 x까지 이렇게 그리시면 최종적으로 전부 다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y는 로그 2분의 1의 x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예요? 여기 있는 y는 로그 2x를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함수가 이런 노란색 함수이기 때문에 하얀색 함수이기 때문에 대칭 이동시키면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녹색 함수는 y는 로그 3의 x를 우리는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면은 최종적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두 형태를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듯이 탁 머릿속에 그려 넣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강의를 통해 이해를 하시고 이거를 쌤이 그린 걸 보면 팔짱을 딱 끼고 쌤께서 참 잘 그리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그려봐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옆에 있는 친구들 딱 옆에 앉혀놓고 자, 내가 밑이 어느 게 더 큰지를 보여줄게 하면 자기가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돼야지 완벽하게 알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요 네 개의 함수들의 대소관계를 비교해 보니까 어느 게 밑이 제일 큽니까? 그쵸? 역시 이 노란색 그래프가 밑이 제일 크죠. 증가하는 함수 중에서 x축에 가까운 거, 그 다음에 증가하는 함수 중에서 y축에 x축에 그 다음 가까운 거, 그 다음 이제 이 녹색과 빨간색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밑이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감소하는 함수 중에서 이번에는 x축하고 가까운 게 아니라 이 빨간색 함수처럼 이렇게 생긴 형태가 더 밑이 더 크게 되겠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감소한 함수 중에서 x축과 가까울수록 가장 밑이 작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함수를 비교할 수가 있고 이거를 사진 찍듯이 전부 이해를 한 학생들은 최종적으로 미지수로 나와 있을 때 대소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세 A, B, C의 대소 관계를 판정하십시오. 일단은 A하고 B는 1보다 큽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C는 감소한 함수이기 때문에 1보다 작기 때문에 요 A, B의 대소 관계만 판정하면 되는데 A랑 B 중에 뭐가 큰지 보이나요? 뭐가 큽니까? 바로 B가 큽니다. B가 더 X축에 이제 이렇게 가까운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뭐 사실은 x축에 가깝다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만 활용하시고요. 실제로 함수의 개형은 그 함수 자체를 갖다 딱 보고 바로 뭐라 그래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본 핵심 문제 4번. 닫힌 구간 0 이상 4 이하에서 닫힌 구간 요 말이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에서 함수 y는 fx를 로그 2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십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fx라는 함수가요. 로그 2의 괄호 열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는 함수이므로 이 함수에서 요 부분 뒤에 부분을 선생님이 통째로 네모라고 표현하면 이 식은 로그 2의 네모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로그 2의 x라는 함수가 증가 함수이므로 이 네모가 제일 클 때 fx도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네모가 제일 작으면 fx도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최대값, 최소값은 이걸로 바뀌게 되겠네요. 여기 주어져 있는 2차 식이 언제가 제일 클지, 작을지 2차 식 살짝 변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네모 박스만 다시 변형하면은 x-1 전체의 제곱 플러스 3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요 2차 식은요. x가 얼마일 때 최소입니까? 그죠? x가 1일 때 얼마를 갖습니까? 3이라는 값을 가지면서 최소가 됩니다. 이거 이제 뭐 중학교 3학년 때 배웠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 최대입니까? 요 x는 2라고 가장 멀어질 때, 가장 멀리 떨어질 때, 예, 언제 최대냐면 x가 1일 때 3이란 최소값을 가지고요. x가 0에서부터 4 사이일 때 중에서 2라고는 4가 더 멀죠. 그래서 4를 대입하게 되면 최대값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를 대입하니까 얼마인가요? 3의 제곱. 그래서 12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네모 박스의 최소값은 3, 최대값은 12가 되는데 질문이 뭐냐면 이 fx의 최대 최소를 판정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로그 2까지 포함해서 정답은 최대값은 로그 2의 10이고요. 최소값은 로그 2의 3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은 뭡니까? 최대값 빼기 최소값 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것을 빼주면 최종적인 정답은 로그 2의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나누시면 되겠죠. 4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2의 제곱이므로 정답은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할 수 있겠죠? 자, 하나만 더 해보고 일단 이 1단원은 기본 핵심 문제까지만 있고 1, 2단원을 종합해서 단원 종합 문제가 있습니다. 단원 종합 문제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만 다 여러분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방정식 로그 2x, 로그 2의 4x 이런 게 보이나요? 로그 2의 4x를 살짝 한번 변형을 해보면 자,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2의 4 플러스 로그 2의 x라고 바꿀 수가 있고요. 로그 2의 4가 얼마인가요? 2죠. 2 플러스 로그 2의 x 이렇게 보이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요 형태랑 로그 2의 x를 곱셈으로 연결했을 때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곱하기 베타를 구하십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게 보이는 선생님은 로그 2의 x가 있고 여기도 로그 2x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로그 2x가 공통적인 형태이므로 공통되는 형태가 반복해서 등장했으니까 띵띵 하려고 해요, 선생님이. 띵띵. 뭡니까? 두 글자. 치환하려고 합니다. 치환을 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그 2의 x를 새로운 문자 t로 치환합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 항상 어떤 형태로 치환했을 때는 그것들의 치환된 것의 범위가 얼마인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로그 함수는 x가 x값은 0보다 큽니다만 x는 0보다 큽니다만 이 t의 값은 실수 전체에서 모든 값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범위를 쓸 필요가 없겠네요. 그럼 이 주어진 문제는 뭐가 되냐면요. t 곱하기 2 플러스 t 방금 변형했었죠. 그리고 이것이 3입니다를 여러분이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옆에다가 선생님이 다시 또 자리를 옮겨서 풀어볼게요. 자, 정리하면 t의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은 사실 인수분해가 됩니다만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도 여러분들이 풀 줄 알아야 돼요. t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t가 얼마냐? 마이너스 3 또는 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t가 뭐였어요? t는 로그 2의 x였죠. t가 로그 2의 x니까 이 로그 2의 x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3이다를 한번 풀면은 x가 얼마가 되냐면은 8분의 1이 되는 겁니다. 2의 마이너스 세제곱. 또 요 값이 1이다를 풀면은 x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2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둘을 곱한 알파 베타를 구하십시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분의 1이라고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 일단 이렇게 풀면 이 문제는 답까지 깔끔하게 맞춘 거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습니다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고3 과정에서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 형태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뭐 이게 알파인지 이게 알파인지는 알 수가 없죠.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에서 이 마지막 과정은요. 자, 이게 뭐 잘못 풀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 과정을 이렇게까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걸 만족하는 두근이 알파 베타야. x의 두근이 알파 베타. 그러니까 x는 알파와 x는 베타가 요걸 만족하는 t의 두근이 아니라 x의 두근이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란 뜻이니까
t가 지금 로그 2의 x니까 로그 2의 알파와 그 다음에 t는 로그 2의 베타라고 하는 게 이걸 만족하는 두 근이란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요걸 만족하는 t 값이 지금 두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 또는 하나가 이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이 식을 만족하는 두 근의 합이 뭐냐면요. 마이너스입니다. 곱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근의 합 로그 2의 알파 플러스 로그 2의 베타가 바로 이걸 만족하는 두 t 값의 합입니다. 이게 얼마냐?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 두 근의 곱 로그 2의 알파 곱하기 로그 2의 베타 가로칠까요? 자, 이 값이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건데 실제로 이 문제에서는 알파 곱하기 베타를 물어봤으니까 요 식을 활용하면 됩니다. 요 부분이 뭐하고 똑같습니까? 로그 2의 알파 베타하고 똑같고요.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므로 알파 베타가 얼마가 돼야 돼요? 바로 4분의 1이 돼야 된다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푸는 게 여러분 보기엔 조금 더 복잡해 보입니다만 이렇게 푸는 것이 강력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문제처럼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도 풀 수 있지만 인수분해가 되지 않고 이 식이 뭐 근해 공식을 집어넣어가지고 막 t는 몇 분의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 식은 t 값을 구한 다음에 구하려면 굉장히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 갖고 성질을 통해서 중간 계산 없이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으니까 이 방법을 반드시 익히십시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1단원이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에 요 기본 핵심 문제들은 살짝 공부할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만 자, 1단원이 배웠던 것처럼 총 이 강좌가 9단원까지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9단원까지 공부하고 나면은 미적분 2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기를 모두 닦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으니까 지치지 말고 잘 따라오시고요. 자, 이번 시간은 2단원의 앞부분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원은 새로운 단원이죠. 바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이제 미분을 하는 단원인데 자, 칠판을 지우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를 이제 직접적으로 미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하기에 앞서 가지고 잠깐 상기를 시켜 보겠습니다. 미적분 1에서 지금 우리 미적분 2를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미적분 1에서 미분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처음부터 배우지 않았습니다. 요 미분 앞부분에서 배웠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는요.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미분이야. 근데 미분을 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앞에 배웠던 게 뭔지를 먼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제일 첫 단어는 수열의 극한. 극한이라는 개념을 먼저 배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함수에 적용해서 함수의 극한을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함수에서 수렴 발산을 판정하는 극한을 배운 다음에 뭘 배웠어요? 함수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기본이 돼서 이제 미분의 정의, 도함수의 정의, 미분계수의 정의, 순간변화의 정의 이런 것들을 배우고 공식을 배운 다음에 이걸 토대로 적분이라고 하는 과정은 미분을 거꾸로 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적분 1에 있는 전체 그 중단원의 순서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배열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미적분 2를 배우는 과정에서도 항상 이것들에 대해서 머릿속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같이 비교하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지수로그의 미분을 배울 거야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지수로그의 극한의 수렴 발산, 수열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지수로그 함수가 연속이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성질들 이런 것들을 반드시 비교하면서 공부하시고 따라서 이 단어는 앞부분은 극한이야. 뒷부분은 미분이야.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됩니까? 좋아요. 자, 이번 시간은 극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가 있습니다. Y는 2의 X제곱 이렇게 있는데 이 함수가 1,2를 지나고요. 0,2를 지납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2의 x제곱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얼마에 수렴합니까? 그래프를 보니까 얼마에 한없이 가까워집니까? 그렇죠. 2에 한없이 가까워지죠. 그래프로 설명하면은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방법이 좌극한, 우극한 두 가지 방법으로 갈 수가 있는데 y 값은 2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리미트 x가 이번에는 0으로 갈 때 2의 x제곱은 얼마입니까? 그래프 보니까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무한대로 갈 때 2의 x제곱은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무한히 커지면은 y 값도 무한히 커지기 때문에 이 값은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2의 x제곱은 얼마입니까? 라고 봤더니 그렇죠. 한없이 얼마에 가까워집니까? 0에 가까워지는 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이 부분은 0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거 0이 된다는 말이야?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말이에요?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뜻이지 0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는 극한의 개념에서 0에 수렴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의 값은 참값 0이에요. 0의 근사값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극한이 0이라는 뜻이지 이 함수가 0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요거는 이제 비교를 하시고 그럼 이번에는 이제 이게 2x제곱이 아니라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 y는 2분의 1의 x제곱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합니까? 뭐 선생님 따로 쓰진 않겠습니다만 확인하면은 x가 무한히 커지면은 이번에는 0으로 수렴하고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이 부분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이 부분은 무한대로 발산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함수값에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연관된 예제하고 유제는 다음 시간에 풀어볼 텐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극한의 개념으로부터 미분이 출발한다는 사실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실 극한이라는 개념은 그래프만 제대로 그릴 줄 알면 충분히 그래프상에서 좌극한, 우극한, 뭐 수렴, 발산을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거는 왜 우리가 극한을 배울까? 바로 미분계수나 도함수의 정의가 바로 극한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걸 아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필수 예제나 유제를 통해 가지고 문제 풀이를 하고요. 이번 시간은 지금 했던 그 요 두 번째 단원의 간단한 개요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한 게 앞에 배웠던 그 단원 문제들 중에서 이제 관련된 이론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지 고3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미적분 2 어렵고 양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습니다만 이과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즐겁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4강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